현재. 자,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이종주 장관님은 칼날 위의 평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의 한반도 평화가 살얼음판의 평화 같아요. 이 살얼음판의 평화를 어떤 식으로 공고히 하고 또 핵 문제, 나아가서 남북관계, 북미관계까지 풀 수 있을지 해법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로 우리 세 번째 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근데 아까 우리 이근 교수가 얘기해서 왜 북한이 경제 제재부터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해석이 달라요. 싱가포르 선언을 보면 1조가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말이에요. 2조가 항구적인 평화체제고 3조가 완전한 비핵화, 4조가 유해 발굴 및 송환인데 새로운 관계 설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호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경우는 제재를 가장 중요한 적대적 의도와 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제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런 이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의 첫 번째 단추가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걸 경제적인 수단으로 보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도 북한을 이해하는 노력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은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법이라는 건 제가 지금 몇 가지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 몇 가지를 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판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5, 26일 날 일본 국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올 수 있는 게 27, 8 아마 중국을 가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무역 분쟁 타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꼭 한국을 와야 되고 아마 우리 대통령을 4월 12일 날 만났을 때 뭐 방한 수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북이 움직여야 됩니다. 5월 상순에 늦어도 15일 이전에는 남북대화 나와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위의 문제입니다. 판을 살리고 한반도에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북측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작년 5월 26일 판문점 방식대로 하여간 북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전에 초기 행동을 북이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와 같은 관성에 빠지지 말고 동창리, 오케이,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리 폐기하겠다. 이 화두를 던져야 지금 이 모멘텀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북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남북정상회담 해야 되고 초기 조치 성의 보여야 되는 것. 그다음 미국의 경우는 저는 두 가지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도 이제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제재 만능주의라고 하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보고도 알릴레오에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다가 아주 표현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러셨지만은 제재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냐? 북한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제재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주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요. 대화와 협상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북의 내부적 변화, 시장화, 개혁 개방이 되고 시장화가 되고 시민사회가 나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향상이 되고 했을 때 자신감이 생겼을 때 북의 지도자가 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와 협상은 필요 조건입니다. 개혁 개방, 시장화, 시민사회 등장 그리고 더 강화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그게 충분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전략적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스펙트럼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군사행동, 그 다음에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 그 다음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인게이지먼트에 해당되고 제재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항상 미국은 오른쪽에만 얘기를 했고 항상 하는 게 군사적 행동 아니면 최대한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해보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이근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요. 오케이, 일괄 타결 좋은데 미국이 동시적으로 북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북이 원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외교 정상화죠. 북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북은 미국하고 군사협력 원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북은 미국의 해구산을 원할지도 모르죠. 그런 카드를 들고 나가면은, 즉 북이 거절할 수 없는 카드를 들고 나가면은 그것이 북한을 비핵화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상력을 동행해서 imagining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가 있어야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지, 과거의 관성에 빠져서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한국 양극화 극복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외교의 기반은 국내적 단결이고 조화하고 합의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 구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건 정부도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정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남북관계,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을 정쟁화하는 것을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석 장관, 우리 이근 교수 다 지적을 했지만은 이번 대통령 미국 갔을 때도 한국과 미국은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에 있다. 한미 동맹은 에어타이트, 바람도 들어갈 수 없는, 공기도 들어갈 수 없는 건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과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한편에서 미국 걸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얘기하는 빅딜 로베키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역할은 전혀 없는 거고 파국이 눈앞에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포함해서 제가 뭐 대통령 특보지만 제가 상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한 이제 보좌관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정부의 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좀 과감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정말 이거 한심한 얘기지만은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안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못하게 해요. 우리 외교부 같은데 제재 완화 이런 표현 쓰면 못하게 합니다. 미국이 지켜보고 있는데 뭐 저 입에서 나온 데면 더 그럴 거예요. 이건 아니죠.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좋다고 그랬으면 바로 액션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백이찬 고문이 얘기한 건데 저는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너무 미국에 올인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일본이 계속 회방 넣으면요 우리 원하는 거 못 얻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하고 관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미국에 더 가깝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바꾼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옳습니다. 중국, 러시아 앞으로는 아주 우리에게 사활적인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틀을 미국이라고 하는 물론 동맹이고 우리는 같은 페이지 같은 편에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보다 다변화된 외교를 통해서 외교의 공간을 넓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쭉 들고요. 마지막으로 들려고 하면 참 어려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많아요. 동맹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맹 잘하면서 평화체제도 만들고 비핵화도 하겠다는 거예요. 동맹하고 비핵화는 짝이 돼요. 근데 동맹하고 평화체제 구축 참 어려울 겁니다. 이 삼각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대안점을 찾아야 되는가. 근데 이 모든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청을 높여야 됩니다. 시민사회가 살아 움직여서 목청을 높이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 의회에 가서도 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 염려해 주느라고 다 조용하게 있거든요. 글쎄 그게 도움이 될까요? 다시 오늘 돌아가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행동하는 양심,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깨어있는 시민, 이 자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목청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아까 창의적 아이디어가 우리 이건 교수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우리 이건 교수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좀 힌트를 받아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순서를 바꾸시면 그 방금 이제 문정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그간에 문정인 교수님하고 제가 토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카드는 아마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사가 되는 그런 길인데 그러려면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제의를 해서 빨리 그 제재 전선을 풀어버리는 그리고 제재 전선을 푸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공약 이행률이 제일 높은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시멈 프레셔 다음에는 맥시멈 인게이지먼트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햇볕 정책을 우리가 가장 맥시멈하게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제재 전선을 풀기 위해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창의적인 솔루션은 아마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북한이 말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역제안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창의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안전보장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 뭐 북한이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논리들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으로 역제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제 문재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뭐 경향신문에도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 간에 뭐 군사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확보를 받고 군사 동맹에 상응하는 북한의 미래 그림을 우리가 그려줄 수는 없죠. 사실 북한이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받아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겠다 북한이. 그러니까 이광유 집안이 계속 정권을 잡아가듯이 북한에서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지만 경제개발의 모델은 싱가포르가 비슷하게 가져가라. 그다음에 정치개혁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라라는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빅뱅으로 그거야말로 이제 일괄타결이 되겠죠. 동맹을 주고 그다음에 북한의 미래 그림을 받아오는 그리고 이제 비핵화를 받아오는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던져서 비핵화와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북한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오신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만약에 비핵화와 낮은 단계의 뭐 연방이든 연합이든 늘 바꿔서 낮은 단계의 남북 군사연합 같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유지를 하면서 낮은 단계의 남북 간의 군사연합을 하게 되면 일단 남한으로부터의 그 적대적인 이 위협,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계속 존속이 되면서 남북 간의 낮은 단계의 군사연합이 있으면 미국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위협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어떤 연방이나 연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김대중 대통령의 아이디어에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거기서 이런 어떤 군사적인 조치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이것을 비핵화와 바꾸면 현재 국면에서는 아마 보수 정당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들을 보다 과감하게 학계에서 좀 던지고 그것이 토론이 돼서 정책 서클 안으로도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뭐 굿 이너프 딜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문정인 교수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많은 이제 그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셨지만 미국에서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학계를 좀 이용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해법이 나오면 그것을 학계에서 먼저 공유를 하고 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이것이 어느 정도 먹히는지를 회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그게 이른바 이제 공공외교고 그것이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그 가능성들을 갖고 와서 정책을 좀 더 정교화하고 그리고 다시 회의를 몇 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정책으로 발전돼서 정부 간에 뭐 뒤에서도 하고 앞에서도 이렇게 이 코어디네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굉장히 좁은 서클 안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말씀드린 공공외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서 부딪히니까 이 한미 간에 굉장히 잡음들만 나오면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열어놔야지 들려오지 안에서만 하게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게 그룹싱크라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만 얘기들이 돌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산은 현재로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종석 장관님께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이건 교수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셨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듯이 이렇게 논의를 해야만 결국은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종석 장관님. 예, 문정희 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많은 부문에서 좀 시끄러워야 되고 좀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이 제가 더 존경하는 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제가 그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야지. 뭐 자꾸 시끄러워야지. 대통령도 미국 트럼프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렇게 지금 남북관계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말이야 당신 말 듣고 싶어도 내가 들으면 나도 당신도 선거 걱정하는 것처럼 나도 진짜 걱정된다. 이 말을 못해요. 왜? 다들 하나니까. 옛날 공산주의 체제의 일개함이라는 게 있어요. 일개함. 하나의 바위 같아. 다 똑같이 조용히 쳐다봐. 한미 간의 공조가 어떻게 되나. 이 불행한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굿 이너프 딜,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굿 이너프 딜, 뭐 얼리 하비스트, 그거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 말로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컨셉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서 얘기해야 되지.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호 충분 만족거래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도대체 어디 가서 지금 이 좀 나름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이 타겟이 누구이며 어디인지도 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도 난 좀 걱정스러운데요. 자, 북한이 그러면 이렇게 제재를 강하게 하면 그 끝은 어딜까? 북한은 막 저항하고 그럼 북한이 결국 항복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북한 전문가라도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북한은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개방개혁을 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개방개혁만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거야. 북한의 호전성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도 새로운 경제협력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걸 쭉 해오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라는 것 때문에 북핵이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협력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적이고 불행하지만 핵 문제만 없다면 우리가 정말 뭐 열일적이고 환영하고 그냥 촉진해주고 막 박수 쳐줘야 되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역사적 아이러니 현상에 우리가 부딪혀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나오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이군 교수가 핵을 포기한다면은 뭐 포기 대가로서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북한은 이미 그림 다 갖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요. 노동신문만 봐도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제 자산과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면은 고도 성장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개방을 다 지금 해놓고 전국에 28개의 경제 특구를 만들어 놓고 오라는데 누가 갑니까 거기에? 제재가 되고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김정은이 하루 3끼 먹는 것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멀리 미래 경제 발전 쪽에다가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20년, 30년이 걸려야지 효과가 나오는 산림 녹화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 쭉 길게 멀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누르면 김정은이가 나는 개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개방 전선에서 결국은 철수하게 돼. 그러면 결국은 폐쇄적 경제로 돌아가면 하루 3끼 먹는 건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 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아주 오랫동안. 우린 다시 나름대로 대결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항복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김정은이는 자기 권위, 체면은 손상됩니다. 내가 해놓은 거 인민들한테 다 뒤집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독재자 뒤집는 거 궁극적 뒤집죠. 마지막 가면. 이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일정하게 최소한의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지점이 아직까지 서로 맞춰지지가 않아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 해법은 그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뭐 제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까지는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걸 열망하고 있어요.
왜?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행태를 과거 북한의 김정일 때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과거의 북한 행태를 보면은 북한이 야 그러면 나 3차 북미 정상회담 미국이 용단 내리고 우리랑 미국과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좋아 나 6월 달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해 오라. 한 2달쯤은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4월 12일 날 그 말했는데 4월 12일 따지면은 7개월 20일을 줬어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나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 뭐 남북관계 자율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자율성 회복한다고 지금 경제 교류하고 이러자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져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서 지금 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다는 걸 보여주고 다른 한편 사실은 지금 북한 식량난이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식량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식량을 대거 지원하겠다면 아니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이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한테 역시 남쪽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면 그걸 미천 삼아서 야, 네 비핵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잖아. 중재 역량. 바로 그런 점에서 제 얘기는 무조건 자율성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자세와 태세가 달라져야 된다. 황희성 처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민주평통이 다시 한번 건의서 올려야 됩니다. 건의서 이제 민주평통 이런 것을 올려야 돼. 아니 민주평통이 사실은 그 한미연합군사훈련 이 올림픽 기간 중에 중단해야 된다고 처음 보고서 건의서를 올린 데입니다. 2017년 12월달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북한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는 미국과 협상을 거의 다 쉬쉬합니다. 비공개적으로 하고 제가 그래요. 아니 미국한테 좀 할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그 비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어른하고 애하고 여러분 비밀 공간에 들어가서 하면 누가 이깁니까? 윽박지르면 어린애가 결국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힘센 자와 약한 자와의 협상과 대화는 가급적인 국제 공론회장에 맡겨야지 그나마 대의 명분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고 논리가 통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 미국에 대해서 빅딜 안 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아니 뭐 하고 싶지만 빅딜 안 되는 거 맞는 거고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면 내가 너 경제제 해제 줄게.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모든 외교부 관리들이 통일부 관리들이 안 된다고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 말하면 그럼 미국이 싫어할 텐데요. 싫어야 됩니다. 또 하나 북한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재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 본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갖고 돌아가서 자기를 어떻게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워싱턴 조야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찬성 못 받아도 돌파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은 줘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자잘한 단계는 안 되고 크게 틀을 잡아서 협상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좀 공론화시키자. 우리 정부하고 얘기해서. 그럼 미국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미국이 싫어한다고 다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북한이 싫어한다고 우리가 다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건 창의적 아이디어라 했잖아요.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건 어떤 경우는 강대국가 약소국가는 아무리 밀실에 가서 얘기하면 안 통합니다. 그때는 국제 공론화장에 내놓으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찍어 누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이용하지 않고 지난 2년간 왔어요. 이제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말 뭔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분위기로서 공론의 장을 이용하는 국제 공론의 장을 이용하는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